안녕하세요. 뷰뉴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오피스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공유오피스 창업을 해서 임대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실 겁니다. 이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마찬가지죠. 몇 개의 좌석이 나와서 내가 얼마의 비용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 기존의 임대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서울휘라는 인플루언서 분과 함께 공유오피스 창업에 대한 강의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강의 주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강의 주제는 내가 공유오피스 창업을 할 때 임대료보다 2배 정도의 순수익을 벌기가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공유오피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평당 3.5만 원 이내에 임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유오피스 신내점, 망우점, 신촌, 양평, 역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신내, 망우, 신촌의 규모가 비슷해요.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50평, 망우점 같은 경우에는 70평, 신촌점도 70평입니다. 근데 각 위치마다 임차료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 3만 원대이고요. 망우점은 평당 4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신촌점은 평당 5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주변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공실의 임대료를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의하면 평균 3만 원대인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매출 상태에서는 임대료보다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버는 게 가능하다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저희 사례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망우점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정도 매출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이 매출들은 100%일 때는 아니에요. 각 전부 80%대이거나 신촌은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0%일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는 힘들어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85% 정도 매출이 달성되었을 때 과연 평당 얼마의 임대료일 때 내가 임대료의 2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로 계산해보면 약 한 평당 3만 원대의 공간에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셔야 임대료의 2배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내림 같은 물건이 하나 나와있어요. 평당 3만 원대. 네. 그럼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85% 정도 채우면은 그렇죠. 임대료를 내고도 또 그만큼의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평당 3만 원대에 100평의 공유오피스를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100평의 매출은 좀 보수적으로 한 1000만 원으로 잡을게요. 1000만 원 매출, 그리고 고정비 100만 원, 900 남습니다. 900에서 건물 관리비 한 50만 원 빼겠습니다. 그럼 850만 원 남습니다. 850에서 여기를 평당 3.5만 원이라고 했을 때 850 빼기 350만 원 하면 500이 남죠. 그럼 5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평당 3.5만 원에 100평이라고 하면. 그럼 이 정도는 100평 정도는 평당 4만 원일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850 빼기 임대료 400만 원 하면은 450이 남죠. 그러니까 평당 4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인건비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임차인이 하시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시던 스텝이나 매니저를 고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임대료만큼 순이익을 남긴다고 해도 그 순이익에서 인건비를 또 제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상 이게 임대료의 한 50% 정도를 내가 순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수가 작으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평수가 작으면 분명 불리하죠. 왜냐하면 공유오피스의 특징은 공용 공간을 작은 한두 명의 프리랜서들이 쉐어하면서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100평의 공유오피스든 50평의 공유오피스든 커피를 먹는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클수록 이 사업은 유리합니다. 평당 5만 원짜리 하는데면 내가 빌당거를 좀 더 높게 받아도 되지 않나요? 아, 그쵸. 맞아요. 평당 5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신촌 같은 경우에 평당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인당 이용 가격을 33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왜냐면 지금 27만 5천 원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걸 33만 원 잡게 되면 신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정거장 지하철인 홍대 주변에 있는 공유 오피스하고
차별화가 안 돼요. 이미 홍대 주변에는 패스트5나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를 빼고는 그 이하의 공유 오피스들은 20만 원대의 가격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신촌에서 30만 원대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금 이 2021년 가을 시점에서의 공유 오피스의 사업은 1인당 30만 원을 넘는 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는 서울의 중심에서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객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초기 투자금도 올라갈 것이고 주변에 경쟁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하냐면 내가 공유 오피스에 가고는 싶지만 멀리 가기는 싫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씀하시는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가장 좋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 상권이어야 됩니다. 저한테 창업 상담이 많이 오는 동네가 정답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수원, 용인, 김포도 있고 일산도 있어요. 마곡도 있고요. 서울 외곽 배드타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 거기서 내가 이미 상가 물건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85% 채우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쵸.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85%라는 기준은 그 85%까지 한번 도달을 하면은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는 거를 감안을 할 때 보통 2년 정도 잡죠. 근데 이 2년이라고 하면 한 85% 정도 고객이 확보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5%까지 고객을 확보하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은 제가 1호점은 11개월, 2호점은 8개월, 신촌점은 10개월, 양평점은 아직 한 60%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1년 6개월 넘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립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2달이나 석 달 안에 100% 달성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워낙 이 홍보 마케팅 쪽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아주 많죠. 뭐 홍보, 맞습니다. 게임. 예를 들면 당장 내가 인테리어를 할 때 내가 주변의 경쟁 오피스와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이것부터가 당장 직면할 문제입니다.